우리가 몰랐던 엄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 주말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서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어요. 궁금한 마음에 앨범을 꺼내 거실로 가져갔죠. 엄마, 이 앨범이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아, 그거 내가 젊었을 때 앨범이야. 오랫동안 잊고 있었네.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아 드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앨범을 펼쳤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엄마의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흑백 사진부터 시작해서 빛바랜 컬러 사진까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희는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엄마, 이분이 누구세요? 진짜로 물어봤거든요. 그만큼 지금의 엄마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긴 생머리에 세련된 옷차림,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여성이 바로 우리 엄마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충격은 엄마의 패션 센스였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정말 그 시대 최고의 패셔니스타였어요. 통이 넓은 나팔바지에 꽃무늬 블라우스, 그리고 굽이 높은 구두까지. 지금 봐도 세련되어 보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엄마, 이 옷들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옷을 사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직접 만들어 입었지. 밤새워서 재봉틀로 받고 디자인도 내가 다 생각해낸 거야. 정말 놀라웠어요. 엄마가 그런 재능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니까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어떤 사진에서는 미니스커트에 하이부츠를 신고 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원피스에 카디건을 매치한 모습도 있었고요. 이 시절에는 이게 제일 유행이었어요?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눈을 반짝이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는 외국 패션 잡지를 보고 따라 입는 게 유행이었어. 명동에 가면 최신 유행 옷들을 파는 부티크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구경만 하고 집에 와서 비슷하게 만들어 입었지. 그 시절 엄마의 창의력과 열정이 정말 대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면서 지금의 엄마 모습만 알고 있었던 우리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니까 엄마가 일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다방에서 서빙을 하는 모습,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등등. 엄마, 이때 몇 살이었어요? 하고 물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닐 때였어. 학비 벌려고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명동의 한 다방이었대요. 그때는 다방 문화가 정말 유행이었거든요. 첫날 일하는데 커피 주문을 받아놓고 깜빡하고 다른 테이블에 가져다 줬어. 그러니까 손님이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우물우물하면서 사과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괜찮다, 새로 온 거구나 하시면서 웃어주시더라.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런 실수담들을 들으면서 엄마도 우리와 똑같이 서투르고 어리숙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금은 모든 걸 척척 해내시는 엄마의 모습만 봐왔거든요. 두 번째 아르바이트는 공장이었대요. 밤샘 작업이 많았어. 그때는 야근 수당이 좋아서 일부러 밤 근무를 했지. 친구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 미래에 대한 꿈도 이야기하고 연애 얘기도 하고 하시면서 엄마의 얼굴에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하고 물으니까 힘들었지.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게 새롭고 재미있었어. 돈을 벌어서 가족한테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옷도 살 수 있고 그게 정말 뿌듯했어. 하시더라고요. 그 시절 엄마의 당당함과 독립심이 정말 대단했구나 싶었어요. 지금 우리 세대와는 또 다른 방식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앨범을 더 넘겨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엄마가 그린 그림들, 사진, 시를 쓴
쓴 노트 사진, 그리고 무용을 하는 모습까지. 엄마,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잠깐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사실은 나도 꿈이 있었어.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 하시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어. 선생님도 재능이 있다고 하셨고, 대학도 미대에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집안 사정상 현실적인 전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틈틈이 그림은 그렸어. 친구들 초상화도 그려주고 풍경화도 그리고. 이 그림들은 그때 그린 거야. 사진 속 그림들을 보니까 정말 실력이 대단했어요. 섬세한 터치에 감성적인 색감까지 전문 화가 못지않은 수준이었거든요. 와, 엄마 정말 잘 그리셨네요. 왜 계속 안 하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졌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취미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다음 사진은 엄마가 무용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우아한 자세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것도 취미로 배웠어. 친구가 무용을 가르쳐줘서 같이 배웠는데 정말 재미있었어. 몸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지. 그리고 시를 쓴 노트도 보여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시들이 가득했어요. 사랑에 대한 시, 자연에 대한 시, 그리고 꿈에 대한 시까지. 이 시들 정말 예쁘네요. 출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니까 엄마가 부끄러워하시면서 그냥 혼자 쓴 거야. 누구한테 보여줄 생각은 없었어.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에게 이런 재능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엄마는 혼자 간직하고만 계셨던 거예요. 앨범의 절반쯤 넘어가니까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젊고 풋풋한 모습의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는 사진들을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와, 아빠도 진짜 잘생기셨네요. 하니까 엄마가 웃으시면서 그때는 정말 인기 많았어. 나도 어떻게 저 사람한테 선택받았는지 신기했지. 하시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이야기해 주셨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어. 내가 책을 찾고 있는데 높은 선반에 있는 책을 꺼내주더라고. 그때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 신사적이고 친절하고. 하시면서 그때의 설렘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으니까 며칠 후에 또 도서관에서 만났어. 그때 아빠가 용기를 내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 나도 괜찮다고 했지.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만났어. 데이트 얘기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때는 영화관 가는 게 제일 고급 데이트였어. 명동 국제극장에서 외국 영화를 같이 봤는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옆에 앉아있는 아빠만 신경 쓰였어.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편지 이야기도 정말 로맨틱했어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편지로만 연락했어. 아빠가 편지를 정말 잘 썼거든. 시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서 보내주고. 나는 그 편지들을 다 모아뒀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하시더라고요. 프로포즈 얘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강에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나와 결혼해줄래요? 라고 하더라고.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잖아.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났었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도 한때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냥 우리 엄마, 우리 아빠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각자의 꿈과 사랑을 가진 개별적인 인간이었던 거죠. 앨범의 후반부로 가면서 엄마의 표정과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에서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그 이후 사진들에서는 점점 지금의 엄마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지. 하지만 조금씩 내가 원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겼어. 첫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엄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어. 하지만 동시에 내 시간이라는 게 사라졌지. 그림 그릴 시간도 없고 씻을 시간도 없고 그냥 아이 키우는 게 전부가 됐어. 그때는 지금처럼 육아 분담이나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일하러 나가고 나는 집에서 아이 키우고 그게 당연한 거였어. 불만을 가질 수도 없었고 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엄마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 너희들을 키우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거든. 내 꿈보다도 너희들이 꿈을 이루는 게 더 중요했어.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의 희생 위에 우리의 현재가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에게 정말 깊은 인생 철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는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하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정말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행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어릴 때는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아침에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밥상을 차려주는 게 행복이고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이더라. 그리고 후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후회 없는 인생은 없어. 나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하지만 그런 생각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되더라. 그래서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에 충실하려고 해. 엄마의 이런 철학을 들으면서 우리가 엄마를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구나 하는 반성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엄마도 자신만의 고민과 철학을 가진 깊이 있는 인간이었던 거죠. 앨범을 다 보고 나서 지금의 엄마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엄마를 보게 된 거죠. 엄마 지금도 그림 그리고 싶으세요?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특히 예쁜 풍경을 보면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하니까 이 나이에 무슨 하시면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어요. 엄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느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엄마가 이런 분이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 우리가 엄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죠.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엄마의 꿈을 다시 응원해드리자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엄마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화구 세트와 이젤 그리고 캔버스들을 사서 엄마 방에 세팅해뒀죠. 엄마가 집에 들어오셔서 그걸 보시는 순간 정말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다시 그림 그려보세요, 엄마. 하니까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줘서.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하는 성인 미술 강좌도 신청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림 그리기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결국 용기를 내서 참여하게 되셨어요. 첫 수업 다녀오시는 날 엄마의 표정이 정말 밝아져 있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정말 재미있었어.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 그분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몇 주 후 엄마가 그린 첫 작품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집 앞 공원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기법은 서툴렀지만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림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잘 그리셨어요. 하니까 아직 멀었어.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와 꿈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도 배웠어요. 엄마가 60대인데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용기를 얻게 됐거든요. 꿈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 앨범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엄마의 이런 모습들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엄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엄마, 지금까지 우리만 생각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의 꿈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엄마의 진짜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꿈 많은 청춘이었어요. 각자의 이야기와 추억, 그리고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들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꿈은 나이에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60대에 다시 붓을 들었듯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